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엄청난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그야말로 감정의 롤러코스터이자 이 황당무계한 구출작전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코미디적 카타르시스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허크와 톰이 벌인 온갖 엉뚱한 짓들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결말로 빵 터지는 바로 그 순간이죠. 포승줄에 묶인 노예, 그리고 그 유명한 대환장 고백쇼가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일단 지금 펠프스 농장 상황부터 상상해보세요. 조카 2명은 감쪽같이 사라졌죠. 갇혀있던 노예도 도망쳤죠. 거기에 오두막엔 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귀괴한 흔적들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느끼고 있을 그 순수한 공포와 미스터리, 짐작이 가시나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농장 전체가 발칵 뒤집혀버린 거죠. 이 숨가쁜 일정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허크의 하루가 진짜 다이나믹합니다. 한밤중에 허크는 총에 맞은 톰을 살리기 위해서 눈을 가린 늙은 의사를 뗏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는 너무 지친 나머지 목재더미 속에 숨어서 잠이 들어버리죠. 그러다 정오쯤 비어서 어슬렁어슬렁 농장으로 돌아오는데 맙소사 사일러스 아저씨와 정면으로 딱 마주치고 맙니다. 허크는 뻔뻔하게도 조카 시드를 찾으러 다닌 척하면서 이 엄청난 위기를 넘기려고 진땀을 뺍니다. 그렇게 간신히 농장으로 돌아온 허크를 기다리고 있던 건 걱정에 잔뜩 빠진 셀리 이모와 온 동네에서 몰려온 이웃들의 한바탕 수다 파티였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기가 막힌 극적 아이러니가 폭발합니다. 동네 어른들은 지금 무장한 16명의 괴한과 22마리의 사냥개, 심지어 마법의 정령들까지 개입된 엄청나게 거대한 범죄 조직의 소행이라며 벌벌 떨고 있거든요. 엄청난 음모론을 쏟아내면서요.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잖아요. 사실은 그저 해적놀이에 심취한 어린 두 소년이 탈출극을 쓸데없이 복잡하게 꼬아놓은 결과일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어른들이 꼽는 도난당한 물건들의 목록을 보면 진짜 헛웃음이 나옵니다. 침대 시트, 셔츠, 숟가락, 양초, 낡아 빠진 침대 보온기, 아니 심지어 셀리 이모의 옥양목 원피스까지 훔쳐갔으니 어른들 입장에선 완전히 얼이 빠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셔츠에 핏자국으로 그려진 해골 그림을 보면서는 비밀스러운 아프리카 문자라며 경악을 하는데요. 이 모든 게 사실 톰이 꾸며낸 소설 같은 탈출극의 소품이었다는 건 꿈에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웃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유쾌하고 어이없는 코미디는 현실의 냉혹함이 농장 앞마당에 들이닥치면서 아주 돌연히 멈춰버리거든요. 동네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험담이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확 바뀌는 순간입니다. 매트리스에 찔려 피를 흘리며 돌아오는 톰, 그리고 셀리 이모의 그 도난당한 원피스를 입은 채 무거운 포승줄에 꽁꽁 묶여 끌려오는 짐. 네, 참담하게도 짐은 다시 포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볼까요? 분노한 군중들은 당장 다른 흑인들이 도망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본보기로 짐의 목을 매달아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당시 사회의 무섭고 잔인한 단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죠. 피해 굶주린 성난 폭도들 앞에서 짐의 목숨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뜻밖의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톰을 치료했던 그 늙은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사람들 앞을 막아서며 짐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이 본 사람 중에 이렇게 충실하게 간호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며 강력하게 변호를 시작합니다. 의사는 짐이 보여준 단 하나의, 그러나 너무나도 위대한 행동을 짚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짐은 숲속 은신처에 그대로 숨어 있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그 소중한 자유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총에 맞은 톰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밖으로 나와 밤새워 단호를 도왔던 거예요. 의사는 사람들에게 짐이 한 이 엄청난 희생을 상기시켜줍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도 짐을 당장 목매달지는 않기로 뜻을 모읍니다. 한숨 돌리긴 했는데 현실은 여전히 참 씁쓸합니다. 목숨만 겨우 건졌을 뿐 사람들은 도망가지 못하게 짐의 두 손과 두 발을 무거운 통나무에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히 묶어버리거든요. 물과 빵만 주면서 철통같이 감시를 하니까 짐의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기 짝이 없습니다. 자, 밖에서는 짐이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고통받고 있는데 집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톰이 드디어 열이 내리고 깨어나는데요. 방 안의 심각한 분위기를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오해해버리고 맙니다. 톰의 대환장 고백쇼가 막을 올립니다.
상식적으로 죽다 살아났으면 좀 조용히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톰은 눈을 뜨자마자 그동안 셀리 이모를 기절초풍하게 만들었던 자기들의 만행을 엄청 자랑스럽게 아주 속사포처럼 쏟아냅니다. 버터나이프로 땅굴을 팠다느니, 앞치마에 숟가락을 숨겨서 보냈다느니, 파이 안에 밧줄 사다리를 넣어 구웠다느니, 심지어 집안에 쥐랑 뱀을 풀어놓은 것까지. 이모를 멘탈 붕괴에 빠뜨린 이 모든 과정이 자기들의 눈부신 활약상이라며 무용담처럼 신나게 떠벌리는 겁니다. 이걸 눈앞에서 듣고 있는 셀리 이모 속이 어땠겠습니까? 분노 게이지가 뚫고 나가는 거죠. 당장 네 녀석들의 껍질을 벗겨놓겠다며 길길이 날뜁니다. 평화롭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온 식구를 공포에 떨게 한 주범이 딴 사람도 아니고 바로 눈앞에 누워있는 이 뻔뻔한 두 악동 조카들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니까요. 분위기가 정말 이보다 더 터질 수 있을까 싶은데 진짜 폭탄은 따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참을 신나서 떠들던 톰은 그제야 짐이 다시 잡혀서 쇠사슬에 묶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주 기가 막힌 진실을 내뱉죠. 짐의 옛 주인인 왓슨 양이 무려 2달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유언장에 짐을 완전히 자유의 몸으로 풀어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네, 톰은 이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짐은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이 황당한 구출국이 벌어지는 내내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자유로운 신분이었다는 거죠. 완전 충격적이지 않나요? 당연히 어른들은 경악합니다. 아니, 이미 자유인인 사람을 대체 왜 굳이 그 쌩 고생을 해가며 구출하겠다고 난리를 친 거냐고 묻죠. 그러니까 톰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왜냐고요? 전 모험을 원했으니까요. 순전히 자기만의 그 낭만적인 모험심 하나 채우자고 모두를 이 지옥불에 밀어 넣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렇게 떠들던 톰의 입이 돌연 떡 벌어지며 말이 쏙 들어갑니다. 톰의 시선이 머문 방문가에 진짜 폴리 이모가 떡하니 서 있었거든요. 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방문가에서 이 모든 사기극의 난장판을 꿰뚫어 보듯 싸늘하게 노려보고 있는 진짜 폴리 이모. 가짜 톰 행세를 하던 허크와 가짜 시드 행세를 하던 톰의 이 완벽했던 거짓말은 과연 이대로 와르르 무너져 내릴까요? 그리고 우리의 짐은 정말 무사히 진짜 자유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아슬아슬하고 기상천외한 이야기의 끝이 대체 어디로 향하게 될지 다음 전개가 정말 미치도록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